남자친구에게 청혼받았다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국결 쇼츠 보고 국결 타령하길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 저랑 헤어지고 일본 여행 갔는데 까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한테 사귀자고 하는데 요즘 남자들 국결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거는 모든 나라의 찐따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그 흔히 말하는 인셀이라 그러죠. 찐따들은 자국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국제 결혼을 다 까는 게 아닙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다 찐따 새끼들이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남자들은요, 자국 여성을 꼬셔도 꼬실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일단 자국 여성한테 통과가 안 되는 남자는요, 외국 나가도 외국 여자를 못 만나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런 사람들도요, 미국이나 어떤 뭐 유럽 이쪽 그 너드남들도요, 동양 여자들이 최고다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다 김치녀라고 하잖아요. 김치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자들만큼 진짜 썩은 여자들이 없다 어쩐다 하잖아. 얘네들은 미국 여자들이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그 한국 여자들을 만나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서양 여자들이 최고라고 하고 있잖아. 심지어 일본 만화 같은 거를 봐도요, 일본 남자들도 일본 여자들을 극혐해가지고 다른 나라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 똑같아. 자국 여자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는 다른 나라 여자를 만나봤자 그냥 매매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다 매매혼 개 미친 극혐하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서 창녀들 같다고 남자 돈 보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베트남 국제결혼 하려는 남자들 막 이렇게 봐도 베트남 그 업체에다가 돈 대주고 그 베트남 여자네 집에다가 매달 얼마씩 보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매매혼인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잣대가 우리나라 여자 만날 때랑 이제 다른 나라 여자 만날 때가 다르냐고.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 베트남 여자들도요, 입금 한 달만 늦어지면 바로 집 나간다니까요. 베트남 여자 불러와가지고 그래, 너네 집에다가 내가 매달 뭐 생활비 한 100만 원씩 보내줄게, 150만 원씩 보내줄게 약속을 했어. 근데 그거 집에다가 이제 입금을 못 해주는 순간 그냥 바로 관계가 끝인데, 그거랑 뭐 그러면은 뭐 김치녀 만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내가 일단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인지부조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 자기 객관화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막상 여자들한테 내가 안 먹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쌍년들이라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외 이제 국제결혼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남자들 있어요. 일본은 잘 모르겠고 베트남 여성도 한국 남자 돈 보고 만나는 건 맞지 않나요? 적어도 그 업체에 껴가지고 만나는 남자를 만날 때는 돈 보고 만나는 거 맞죠. 근데 예를 들어 뭐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거기 있는 뭐 여자랑 어떻게 술집 같은 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헌팅해서 만났다, 이거는 당연히 그 남자의 어떤 매력을 보고 만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국제결혼 업체에서 오는 여자들은 돈 보고 만난다고 봐야죠. 애초에 베트남 막 20살 여자들이 우리나라 무슨 뭐 40살 넘은 농촌 총각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를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누가 순수하게 봐. 이삼님, 고민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긴 하는데 눈을 낮추고 만나려면 바로 만날 수는 있는데 눈을 낮추기가 싫으면 그냥 계속 안 만나는 게 맞을까요? 여성분들이 들으면 또 저한테 소시오패스 소리 할 텐데 일단 만나보세요. 조금 낮춰도 조금 만나보세요. 이성을 보는 눈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성을 보는 눈이 낮은 거는요, 축복을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행복해지기가 너무 쉬운 사람인 거지. 제가 예전에 음식이랑 비교했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또 질문해주신 분 닉네임이 음식이시네요. 음식도 내가 예를 들어 오마카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진심으로 오마카세를 너무 좋아해. 오마카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근데 오마카세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저는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미식가랑은 거리가 멀어요. 저는 MSG 팍팍 들어가고 막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 치킨,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로소 돈을 벌어보고 나서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깨달았다니까요. 라면 이길 수 있는 음식이 없어, 적어도 저한테는. 저 온갖 산의 진미, 온갖 비싼 거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라면 진짜 이기는 게 없어. 라면이 제일 맛있어 진짜. 라면이 제일 맛있고, 막 비계 엄청 듬뿍 붙은 그 돼지고기 넣어서 끓인 김치찌개 막 이런 게 진짜 제일 맛있고, 삼겹살이 진짜 와 그냥 뒤지게 맛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마카세가 너무 맛있고 막 이런 것 자체가 결핍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저도 제가 돈 못 벌 때는 제가 오마카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오마카세 내가 그래도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벌었더니 오마카세 오히려 가서 뭐 먹으면 귀찮아. 그냥 빨리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하나하나 뭐 해주면서 자꾸 설명을 하고 나 설명 필요 없어. 설명 들어봤자 나는 1초 뒤면 까먹어. 무슨 초밥인지도 그냥 제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판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 오마카세 먹으러 거의 안 가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 오마카세 그 회보다 차라리 동네 횟집에서 숙성 안 된 그냥 일반 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로회 그걸로 해가지고 막 그 쌈에다가 두툼하게 그냥 회 넣고 막 이렇게 쌈장에다가 마늘이랑 고추 넣고 이렇게 먹는 게 저는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여자 얘기하다가 왜 자꾸 이제 음식 얘기를 이렇게까지 깊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자도 내가 눈이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해지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눈이 낮은 거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낮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겁니다. 이서팬 말대로 고추 마요 치킨 먹었는데 난 별로였어. 맞아. 그래서 저런 거 추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였음이라고 하는데 저 새끼 마달못이네 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입맛은 다 다른 건데 무슨 미식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씨발 뭐 지들이 추천해준 음식 내가 먹더라도 내가 별로였다니까 아니 지들이 뭐라고 뭐 무슨 수준이 낮네 뭐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거르는 편입니다. 미식의 경지에 안 올라온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쵸? 저게 진짜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 저는 싸구려 와인이랑 비싼 와인이랑 무슨 차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아무리 비싼 와인 먹어봤자 나는 오히려 시큼해. 아니 막 그 떨떠름하다고 해야 되나? 비싼 와인 저도 먹어봤거든요. 제 돈 주고도 안 먹어보고 어디 뭐 초대받아서 가면 이게 되게 좋은 와인이라고 주면 오히려 떨떠름해 그게. 오히려 싸구려 와인 저기 뭐야 빌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거. 빌라임은 근데 샴페인이라고 치는 게 맞나?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런 게 훨씬 맛있어. 달달해가지고 그런 게 훨씬 맛있지. 오히려 비싼 거 먹으면은 아니 이게 왜 비싼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상하게 내 스타일 아닌 사람도 여러 번 보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것도 축복받은 겁니다. 그냥 뇌이징이 되는 거죠. 근데 뇌이징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맨날 오마카세는 물론이고 온갖 비싼 음식과 명품 가끔 유명 연예인들과 사진 찍기 이런 호화로운 삶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 프사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을 잘 벌긴 합니다. 돈을 잘 벌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확정지어서 말씀드려서 뭐 누군지 모르는 그분께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오마카세 맨날 먹고 온갖 비싼 음식과 명품 그런 거를 사고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카톡 프사를 맨날 바꾼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는 확실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내면이 별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30대 초반이고 20대의 연애를 리섭님 강의 듣고 한 번밖에 못 해봐서 리섭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채우는 게 맞는지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일단 강의를 보고 연애를 해보셨다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쁜 여자든지 못생긴 여자든지 보는 눈은 거의 그냥 비슷비슷해요. 남자를 볼 때 따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그래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정말 외적인 게 포기가 안 된다면은 예쁜 여자도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애할 때는 내가 예쁜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요. 학벌, 개념, 뭐 성격, 집안 예를 들어 더 나아가서 뭐 몸에 뭐 문신 유무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정말 얼굴 하나 원툴로 보세요. 그러면은 예쁜 여자 그래도 만나기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도 20대 때는 그냥 얼굴 예쁘면 만나봐라. 무슨 뭐 개념 이런 것까지 다 갖춘 여자 만나려고 하면은 진짜 예쁜 여자 만나보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리고 또 연애 얼마 못 해보고 했을 때는 솔직히 남자로 태어났으면 예쁜 여자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뭐 얼굴이 안 예뻐도 만족된다. 나는 일하는 분들은 굳이 예쁜 여자 안 만나봐도 되지만 근데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면은 그 처음부터 막 개념 막 이런 거 별로 따지지 마세요. 처음 만나가지고 아무리 무슨 뇌에 구멍 뚫린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쌉소리를 하든 무슨 페미 같은 소리를 하든 그냥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얼굴 하나만 원툴로 보고 한번 만나보면 됩니다. 형님 연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키가 165로 작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키를 물어보면 형님 강의에서 배운 대로 올바르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진짜 몇인데 하는 여성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원하게 키를 오픈할까요? 시원하게 오픈을 하는데 한 168이라고 하세요. 165라고 하지 마. 솔직히 말해서요. 키 작은 남성분들이 상당히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170대 남자라고 해도 키 고지고대로 말하는 남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키가 175거든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이제 174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174, 5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과거에 무슨 뭐 여자들이랑 썸 타고 이럴 때 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거보다는 키가 큰 편이라고 하잖아요. 제 맨날 앉은 모습만 보면은 저 170 이하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75만 돼도 사람들이 일단 되게 크다고 하고 제가 생긴 거보다 그래서 막상 서면 크다는 느낌을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생각하는 것보다 크면 일단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도 175보다는 다 작잖아요. 대부분 160대니까. 그래서 오빠 키 되게 크다라는 말을 제가 키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요. 또 제가 굽을 높은 거를 신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한테 키 맞춰보라고 하면 맞추는 여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 키 거의 저한테 거의 17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빠 178 정도 되지 않아 이래. 왜냐? 172, 173 이런 새끼들이 다들 자기들이 175라고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버프를 받게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런 키를 만난 여자들은 아, 저 정도 키가 그러니까 나보다 한 요 정도 크면 이게 173인데 이거를 여자들은 175, 176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이만큼 큰 나를 봤을 때는 아, 이 오빠는 그러면은 과거의 내 빅데이터를 봤을 때 178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저를 보면은 오빠 한 178 정도 되지 않아? 막 이래.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자꾸 자기 키를 올려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160대 남성분들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170대에서 구라치는 새끼들도 존나 많습니다. 그래서 165 정도 되시면은 아, 나도 168 정도 돼. 그냥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어느 정도는 여성들보다 큰 키면 가능한 얘기인데 여성과 비슷한 키라면 뻥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 남자도 아직 계단에서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썸 타고 뭐하고 당연히 진짜 진도 끝까지 다 나간 상태에서는 165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우리 그래도 166이라고 하자. 1cm라도 좀 올려보자. 왜냐면 느낌 자체가 좀 달라. 180대 새끼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165나 166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할 수가 있겠지만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니까. 저 165예요 하는 것보다 그래도 160한 6 정도 167까지 가자 우리. 167. 예를 들어 내가 165인데 여자 163을 만났어. 그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크잖아. 그러면 뭐 앞에 있으면 뭐 눈높이라도 좀 다르겠지. 그러면 한 167이라고 해도 돼. 이악 물고 2cm 올려치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리선님 안녕하세요. 현재 27살 남성입니다. 리선님 영상을 통해서 연애의 동기부여를 얻어서 나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사람은 만나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든 적이 없어요. 평소에도 결혼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아직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남자는 그래도 돼요. 남성분이면 그래도 됩니다. 시간의 제약이 딱히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자들도 결국에는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국에는 여자가 보기에도 남자의 나이가 남자가 여자의 나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중요하다일 뿐이지 여자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어떤 어린 남자들한테서 없는 여유로운 바이브 어떤 자상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어떤 연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정말 폭삭 늙은 그게 좋아서 좋아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기준에서도 어떤 신체 나이가 어려 보이면 어려 보일수록 좋은 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이 일반적으로 30대 중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씹 틀딱 아재로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어가지고 남자도 3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리선님 안녕하세요. 형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요즘 고민인 게 중2 때 같은 반이 좋아하는 여자애랑은 말은 한 번도 안 나눠보았는데 지금은 인스타 마팔로워라서 혹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요? 이거 인스타로 말 거는 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DM을 보내지는 마시고요. 그 상대 여성이 스토리 올릴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스토리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로 물꼬를 트세요. 예를 들어서 뭐를 먹으러 간 거를 올렸다면은 여기 어디야? 개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물꼬를 텄는데 만약에 스토리 그 답장이 하루 이내로 안 온다. 솔직히 하루 이내도 길고 한 두세 시간 이내로 안 온다 싶으면은 이제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접어야 되고 왜냐면은 저 학창 시절에는 찐따이 아니냐가 되게 또 여자들 보기에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물꼬를 트면 돼요. 이거는 굳이 학창 시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자랑이더라도 성인이어도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같은 과 여자애한테 말 걸 때도 이런 식으로 말 걸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연애 강의 듣고 있는 열렬한 팬입니다. 다름 아니라 5개월 정도 만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카톡해도 되나요? 헤어진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락한다면 어떻게 보내면 될지 그냥 잘 지내라고 간단하게 보내고 남자친구 없다고 하면 3번만 만나보자 시전해도 되나요? 본인이 사귈 때 그 임팩트를 어떻게 줬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연락해보는 건 언제든 좋습니다. 근데 연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카톡 프사라든지 어떤 인스타 상태라든지 나한테 호기심이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말을 걸어야 돼요. 나랑 사귈 때랑 얘 되게 다르네?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동안? 뭐 헤어진 뭐 몇 개월 동안 이게 무슨 일이지? 와 진짜 괜찮게 변했는데? 이런 느낌이 어떤 프사 같은 데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자 입장에서도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가지고 보자 그러면은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은 한번 마음이 떠나면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를 제외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절대 없겠죠. 너무 슬퍼서. 있는 그대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겠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면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텐데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걸 안 해놓고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만약에 그 몸무게가 한 120kg 나가는 여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안 사랑할 거잖아요.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다는 걸 소개팅 상대한테 말하는 게 안 좋을까요? 네, 뭐 굳이 그거를 첫 만남에? 안녕하세요, 리섭님. 여자친구가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데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양쪽 다 정치색이 짙지는 않지만 확실히 정치 이념이 달라서 꼭 정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의견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맞는데 조금 걸리네요. 저거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랑 친한 형 중에도 정치 성향 완전 다른데 잘 사는 부부가 있기는 있어요. 저도 정치 성향 다르면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둘 다 F예요. 성향이. 둘 다 T가 아니고. 이 그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 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건데 그 여자 쪽이 오히려 집안 대대로 극보수예요. 남자 쪽이 좌파 쪽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죠. 근데 둘이 잘 삽니다. 둘 다 별로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의견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맞는데 조금 걸리네요 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치 성향이 같다고 해서 의견차가 안 생길까요 과연? 정치 성향이 같은 커플들도요 의견차는 항상 생겨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결국에는 의견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식이 중요한 거지. 정치 성향이 같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싸움이 안 일어나고 뭐 가치관 차이가 없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 같아도 많이 싸우는 커플은 많이 싸우고 정치 성향이 달라도 안 싸우는 커플은 안 싸웁니다. 할투 형님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정치 성향이 완전 다르신데 꽤 잘 지낸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치에 한쪽이 너무 미쳐 있으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둘 다 그냥 정치에 막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으면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형 옷 어제 받았는데 확실히 컬이 다르긴 하더라. 그러셨나요? 감사합니다.